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내가 잘못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을 했거나 그냥 합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면.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서로 찍었는데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즉 철회나 번복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런 주장을 상대방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 합의서의 효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설명드리는 게 이 처분 문서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원에서 이 처분 문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쟁점은 거의 90% 이상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합의서는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쉽게 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서로서 기본적인 것들,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명백히 되어 있는 이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합의서에 기재된 그 내용은 일단 인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함부로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번복이나 철회, 즉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권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서 작성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사기를 당해서 내가 어떠한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강박, 쉽게 말해서 협박을 받았거나 나에게 해악의 고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민법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합의서를 내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규정한 취소권이기 때문에 이 합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기, 강박, 착오에 따른 취소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죠.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사기나 강박, 착오에 이르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번복이나 철회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서에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즉 갑자기 생뚱맞게 어떠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투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점은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처분문서인 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일단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추가된 내용은 내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의했다는 사실, 즉 합의 직후에 내가 이의 제기를 했다라는 점이 증거로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합의서의 문구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합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합의서의 그 내용을 과연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러한 점도 당연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내가 잘못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을 했거나 그냥 합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면 합의서 문구에 있어서 어떤 다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합의서 내용대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합의 내용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 나랑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라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꼭 남기셔야만 나중에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다투고 있는 그 내용만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서 문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더 현실적인 주장이죠. 즉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합의서에 들어간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나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다툼이 있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합의서 문구에 대한 해석 다툼 주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지만 다툼이 있다라면 이런 주장이 오히려 훨씬 더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은 주장입니다. 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정,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는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나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내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좋죠. 나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리에 대한 부분은 해석에 다툼이 없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호한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중요한 합의서다라면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